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나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2시간 땅, 교재 보고 계신데요. 요거 지금 많이 이제, 기본 이론들 많이 반복을 하고 계실 거고, 우리가 요거 이제 1월 달에 교재를 받으셔서 1, 2월 달에 이제 이론 정립했고요. 3, 4월 과정에서 이제 이론하고 기출 문제 이렇게 보셨고, 오늘은 이제 5, 6월 과정인데, 5, 6월 과정은 이제 이론하고 뒤에 있는 예상 문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론 한번 다시 보고 예상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신고법이 있고, 중개실무 파트가 있는데, 이게 테마 순으로 이제 쭉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은 아마 자습 반복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5, 6월 요 과정은 이제 신고법 파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개실무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개실무 파트를 이제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수업 진도표가 하나 나갔는데, 진도표에 페이지가 조금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월요일 날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도는 맞는데 페이지가 예상 문제 페이지는 맞는데 그 2시간 땅 교재 페이지가 조금 안 맞아요, 이게. 페이지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새벽 작업하다 보니까 어디 뭐 헷갈렸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 28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페이지가 101페이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01페이지가 아니라 112페이지, 112페이지에 가시면 112페이지에 테마 28번부터 나오거든요. 테마 28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여기서부터 그렇게 보기로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3, 4월 달은 이제 첫 진도부터 이제 했었고, 5, 6월 달은 신고법 파트를 먼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7, 8월 달에는 이제 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하고 예상 문제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볼 겁니다. 이 한 곳만 한 7, 8번, 9번, 10번 정도 보시면, 그죠? 뭐 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책 받으신 지가 1월 달인데, 아닙니다. 어쨌거나 앞부분 새카매요. 그죠? 앞부분 새카맣고, 중간도 조금 새카맣고, 뒷부분이 조금 이제 희미할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5, 6월 달에 중간부터 보시면, 중간하고 뒷부분도 새까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 새까맣고, 그럼 다 새까만 거예요. 그럼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제 합격하고도 점수가 남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 1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자, 기본 개념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4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5문제 정도, 중개 실무 파트에서 한 5문제 정도, 이게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차 과목이 이제 전략 과목이 됩니다. 여기서 신고법 파트인데, 그게 세 파트죠.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한 3문제 정도.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죠. 토지 거래하기 전에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으세요. 한두 문제. 또 하나가 외국인 특례.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취득할 때 특별한 규제를 받으세요. 특례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한 7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자, 기본 개념이 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념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예상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면 신고하세요. 그 얘기인데 신고를 어디다 갑니다. 신고 관청. 신고 관청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겠죠. 그죠? 자, 어떤 부동산입니까?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어떤 거래일 때 신고하죠? 매매 계약일 때.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실제 거래된 요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세요. 그 얘기고요. 자, 토지 건물이기만 하면 현존하는 토지 건물이 매매가 되어도 신고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그러니까 동호수가 선정된 권리, 권도요, 권리도 매매, 전매가 되면 신고하고 토지 건물을 첫 공급받는 분양계약, 공급계약, 첫 공급가액도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물건이 임목이라든지 광업, 공장, 재단 같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물건은 오로지 토지하고 건물, 거래는 매매 계약일 때 신고하는 것이고 뭐 전세권이나 뭐 저당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신고할 때 실거래가 포함해서 신고할 사항이 있는데 이 신고 사항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지요. 외워주신 거. 인고 부부는 실제 없죠. 인고 부부 실제 없죠. 그렇죠. 이 주말에도 이렇게 집에서 자고 있겠죠. 자, 어쨌거나 자, 인고 부부는 실제 없죠. 있으면 신고하고 그렇죠. 인적 사항, 매도 매수인 누구냐, 계약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날짜는 다 신고가 들어가고 거래가 된 이 부동산의 기본 정보 5가지, 면적, 종류,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5 기본 정보 신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가, 실거래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얼마냐 신고하고요. 중개업자 안에 개공이가 누구냐, 개공이 있을 때 개공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사항,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도 신고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건 자체가 이제 특수물건,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그때는 모두 신고합니다. 자립, 자립, 인고부도 없으니까 차라리 자립하세요. 그래서 자금 조달하고 입수계획 신고를 하고,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얼마 이상 주택, 6억 이상 주택일 때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기본 개념이 그렇게 되고요. 요 신고를 이제 누가 하느냐? 신고 의무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신고 의무자.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지들끼리 이제 공동신고. 직거래하면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면 나머지 일방이 뭐 한다? 단독신고. 그죠? 자,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직거래했다. 그때 누가 신고한다? 국가. 민간인하고 지자체하고 직거래했다. 지자체. 민간인하고 토지공사, 공공기관이 직거래했다. 토지공사, 공공기관. 자, 만약에 전문가인 개공이가 중개했다. 그때는 누가 신고한다? 중개업자. 개공이가 단독으로 다 알아서 신고를 하더라. 그래서 누가 신고하느냐? 요거요.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가서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직접 방문 신고할 때에는 1588 대리 가능하고 개공의 대리는 소공에 한해서 대리 가능하고요. 전자문서는 대리할 수가 없다. 요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주는데 필증은 며칠 내에 줍니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받았어요. 신고 필증 가지고 이제 매매니까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거민도장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신고했는데 계약이 깨졌어요. 무효 취소 해제. 깨졌다면 무슨 신고한다? 무효 취소 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해제가 확정되고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500이 아마 되려. 자, 신고 필증이 잘못 나왔어요. 신고 필증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이 뭐다? 정정 신청.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고쳐진 내용으로 재발급해 주거든요. 자, 신고했는데 제대로 필증도 나왔는데 매도 매수인이 변심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신고 필증 바꿔주세요. 그게 뭐다? 변경 신고. 그래서 정정이나 변경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약이 깨졌을 때는 해제 신고는 의무로서 이제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 자, 신고할 때 이제 신고서 쓰잖아요. 신발은 신고 가는 거니까 요 신고할 사항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 다 기재를 해서
요것을 이제 제출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요 작성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또 한 문제가 필수로 나오죠. 뭐 별건 아니고요. 인적사항 기재할 때 외국인이면 뭣도 기재한다? 국적도 기재해라. 뭐 그런 거요. 매수했다면 매수 용도도 기재하라. 외국인일 때. 거래 당사자가 다수관계, 공유관계일 때는 지분, 주소란에 뭐도 기재하라. 지분도, 거래 지분도 기재하라. 면적을 적을 때 집합 건물일 때는 어떤 면적 적어라? 전용 면적을 적어라. 이런 내용들. 건물의 종류 같으면 건축법 시행령을 보고 건축법상 용도 29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적어라. 대장 보고 적어라. 실거래가 적을 때 물건별 가격이 있고 총 실제 가격이 있는데 그럴 때 어릴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현존하는 토지 건물일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라. 물건별 가격은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각각의 것을 적어라. 총 가격은 전체 가격 적어라.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큰 틀에서 기본 내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한 3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교재. 자, 교재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시는 교재인데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가보실게요. 오호. 자, 113페이지입니다. 다 체크가 돼 있네, 이거. 어허. 자, 그럼 113페이지 봅니다. 이거 누가 체크를 했을까, 이거를? 저번 달에 제가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지워지나요? 이게? 지워지나요? 예, 그럼 일일이 또 이렇게 지워야 되나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지워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113페이지. 예. 113페이지 쭉 훑어보는 겁니다. 자, 신고 대상물, 뭐 시험은 100% 나오는 거지요. 부동산, 현존하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신고하고, 두 번째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입주권, 그죠? 매매, 전매가 되어도 신고하는데, 기업은 이제 분양권이죠.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동호수 선정된 것, 분양권, 매매되면 신고하고, 니어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내지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으로도 표현되는데 동호수가 선정된 겁니다. 셋째 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 동호수가 있는 것, 매매 거래 가능하고 거래되면 신고하는 거고요. 동글뱅이 3번 부동산의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첫 분양받는 거, 그래서 분양가도 신고를 하는 거지요. 확장해서 발코니 확장해서 분양받았다면 실거래가니까 확장 비용도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공급 가액을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팁.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조성한 택지 분양받은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그죠. 택지 공급받은 것도 신고를 하는 거지요. 자, 밑에 대상 계약, 매매계약 신고하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이제 별도의 계약인데 지금 6월 1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6월 달에 가서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 거래 신고, 요것은 매매계약 신고하는 건데 요거와 별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른 모든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택임대차 보호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나 토지 임대차는 임대차 신고를 안 하고요. 주택 임대차 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6월 1일부터.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따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묶어버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것인데, 요거는요, 전국인데, 요거는 전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만 신고해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택임대차 제도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법만 나와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하시는 것인데, 요거는 전국인데, 요거는 전국은 아니에요. 네, 특정 지역에 특정한 보증금 월세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만 임대차 현황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상계약, 일단 여기에서는 매매계약을 신고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정인데, 특정한 주택임대차, 그것도 나중 가면 신고한다. 이거는 별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환계약은 어차피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계약도 어차피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밑에 팁, 정려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X.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데, 밑에 동글뱅이 2번 어디에다가 신고하죠? 신고관청. 자, 신고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까? 부동산이 있는 곳입니까? 부동산. 이거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밑에 팁 60일 내에 신고한다. X 30일 내에 신고하고요. 그 바로 밑에 타 제도와의 관계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지요. 반드시 나옵니다. 1번 신고하고 필정 받았어요.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자, 2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취득 특례상의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매 거래로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어떤 신고한다? 이 거래 신고를 해요. 그러면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외국인이 군사실 보호구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그 군사실 보호구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다면 외국인이 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 신고했거나 거래 허가 받았을 때에는 취득 신고나 취득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 오케이. 이거 미리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나카무라가 거래 신고했다면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자, 3번 시험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X. 자, 4번. 농지증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 매매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에 늘 나오는 거. 밑에 팁. 농지증 받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X. 매매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자계약서. 전자 시스템에다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계약서를 써버리면 매매일 때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신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타법과의 관계는
시험 문제 그냥 나오니까요. 늘 언제나 반복을 해주시는 거고. 자, 밑에 신고사항요. 요거는 시험 문제 100%지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꼭 외워주시고, 나 아직 안 외웠어요 하시면 오늘 꼭 외워주시고, 나 오늘 외우기 싫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도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고 부분은 실제 물론 다 외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외워야 된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적 사항 누구냐? 계약 날짜, 증도금 잔금 날짜, 그다음 거래된 부동산의 면 종류, 소지지, 그래요. 면적 종류, 소재 지번 지목 5가지. 그럼 시험 나올 때 이제 부동산의 공법상 용도 지역도 신고한다. OX, 뭐 X, 그죠? 뭐 취득 시부담할 조세도 신고한다. X, 뭐 복비도 신고한다. 뭐 X,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권리 이전의 내용도 신고한다. 뭐 OX 이렇게 그래서 확인 설명서 기재하거나 거래 계약서 기재할 것을 신고사항에 묶어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고 부부, 그죠? 그다음에 실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실제, 업조 이런 것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외워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거래가, 중개업자 누구냐? 조건, 기한 있을 때 조건, 기한.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묶으시고 8번으로 이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에 투기, 과열 조정 지역이다, 투조 지역이다 하게 되면 그때는 자립,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이 이제 추가로 신고 들어가고 가로 열고 비규제 지역 금액이 시험 나올 거예요. 금액이 얼마냐? 6억 이상이에요. 그죠?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이 추가 신고 들어가고 자, 니은도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과하다. 야, 너무 과하지 않냐? 너무 과한데요. 과한 지역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에다가 모두 다 붙이라. 정빙서류, 전명서류 같은 말인데 정빙서류, 전명서류 다 붙여라. 돈을 어떻게 자금 조달을 그 비싼 아파트 20억 어떻게 조달할 거냐? 네, 자기 자본, 내 돈도 있고 은행 융자 차입도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자금 10억에 차입금 10억 그것만 제출 계획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증빙 자료 다 붙여야 돼요. 내 통장에 예금이 10억이고 은행 그다음에 은행 융자가 10억이 있어요. 요걸 다 자금 조달 계획으로 신고하면 과한 지역 과열 지구에서는 증빙 서류, 예금 통장 사본, 은행 잔고 증명서 이런 거 다 붙여라. 은행 융자 10억 받은 거 증명서를 다 붙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증빙할 수 없는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은 함부로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것을 살 수가 없게끔 증빙자료 다 붙이도록. 어느 지역입니까?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지역이지요? 라고 시험 나오면 수많이 헷갈립니다. 오로지 한 군데 지금 현재는 누구다? 투기 과열지구만 그래요. 조정지역은 아닙니다. 투기 과열, 과한 지역일 때에만 증빙자료 붙여라.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 자, 밑에 팁 보실까요? 자, 거래신고세는 공법상 이용제한, 그러죠. 용도 지역도 신고해야 한다. X. 그죠. 시험 다 나온 거. 2번에 신고세의 중개 보수도 기재한다. X. 3번에 신고할 때 종류, 면적, 면종류 신고사항이다. O. 4번에 신고사항의 실거래가 신고사항 맞는데 기준시가, 공시지가 뭐 이런 거요. 기준시가도 포함된다. X.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구청에서 궁금한 게 아니라 니네 둘끼리 했던 그 실거래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거죠. 자, 5번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X. 그죠?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든요. 거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케이. 1번하고 2번은 어디에 기재한다? 이거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고 1번에 공법, 2번에 중개보수 이것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고 5번에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고할 사항들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반복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신고하는 방법, 직접 구청에 갈 수도 있고요. 방문 신고. 2번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자, 밑에 팁이에요. 바로 밑에 팁.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X. 전자도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동그라미 3번이네요. 방문 신고는 대리. 1588 대리 신고가 가능한데, 전자 문서는 대리 신고가 되지 않는다. 대리가 안 된다는 거. 요거 포인트. 공인인증서 같은 것으로 민간인증서 같은 것으로 이제 전자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요거를 대리인하고 자기가 본인이 같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대리할 수가 없다. 그 밑에 팁. 전자인데 대리할 수 있다 하면 X. 그렇죠. 자, 그 밑에 신고 의무자, 그냥 시험 문제 주는 것들도 원칙은 직거래를 했다면 공동신고. 직거래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신고, 공동신고.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죠. 신고법은 무조건 또는 날인이죠. 자, 종이 쪼가리 제출은 누가 한다? 1인. 아무나 1인이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신고라는 말은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OX, X가 돼요. 그죠? 종이 쪼가리 신고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도장 찍는 것까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동으로 도장 찍는 것이지, 제출하는 것은 시간 나는 사람이 아무나 1인이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바쁘면 누구 불러도 된다. 1588 대리. 전국 35,000이면 다 가요. 어쨌든 그래서 신고서 종이를 공동 제출을 해야 한다. OX, X. 제출은 아무나 1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팁. 직거래 했을 때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다. X 서명 또는 날인. 자, 2번. 직거래를 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그럼 나머지 일방이 뭐 하시면 된다? 단독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혼자서 단독 신고할 때 그때는 이제 거부한 자는 처벌되고 단독 신고한 자는 처벌이 안 될 텐데, 단독 신고할 때는 거부한 사태 때문에 혼자 도장 찍어 왔다, 어쩔 수 없었다는 사유사고 계약서 사본 붙인다는 거. 자, 그래서 둘째 줄에요. 단독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신분증에다가 거부했다는 사유사고 거부한 자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거부한 셨기 때문에 첨부하는 게 사유사하고 계약서. 이걸 첨부해서 신발을 신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신분증에다가 거부했다는 사유사고 계약서 사본 붙여서 가면 됩니다. 그럼 거부한 자는 처벌되고 거부 안 한 자나 신고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 3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알아서 다 신고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개공위가,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는요, 개공위가 중개했다면 누가 신고한다? 개공위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왼쪽 페이지 아까 맨 밑에요. 동그라미 4번. 자, 아까 동그라미 3번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는데 국가하고 일반인, 민간인하고 직거래했다.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하잖아요. 자, 만약에 일반인하고 국가하고 거래하는 것을 개공위가 중개했다면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개공위가 신고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땡큐. 그래서 개공위가 신고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중개했다면 오른쪽 페이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신고를 하고,
전문가가 중개 안 했을 때, 예? 중개 안 하고 이제 직거래했을 때에는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직거래하면 국가가 더 똑똑하니까 국가가 신고하세요. 전문가가 중개했다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가 신고하고, 전문가가 없을 때 이제 국가가 신고하시라. 이렇게 됐어요. 자, 동그라미 4번요. 신고서 제출을 대리 대행, 방문 신고에 한해서 종이 쪼가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데, 그때 1588 대리는 무엇을 가져갑니까? 위임장. 여기 포인트 위임장. 위임장 들어가셔야 돼요. 신고서에다가, 신분증에다가, 위임장에다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인데, 시험에 막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위임장. 1588 대리 위임장 들어간다. 요거 하나 딱 잡아주시면 되고, 그 밑에 전자는 대리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전자 대리 안 된다 하는 거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메뉴에. 자, 개공이가 중개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중개했으니까 누가 신고한다? 개공. 전문가가 신고하고. 동그라미 2번. 이 경우는 매도 매수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전문가가 이제 공동으로 전문가 둘이서 공동 중개하면 누가 신고합니까? 전문가 둘이서 공동 중개하면 공동 신고를 전문가들이 공동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4번. 신고서 공동 신고한다라는 말은 같이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공동명의다. 뭐 그 말이겠죠. 종이 쪼가리 제출은 대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공의 대리는 1588 대리가 안 되고 오로지 누구에 한해서 소공에 한하여 대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도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팁에 그죠? 전자는 안 되고 어디에 한하여? 방문신고. 오케이. 방문신고에 한해서 소공에 한해서 대리 대행할 수가 있다. 자, 밑에 검정 후 통보. 여기에서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누구냐 하는 거 잡으시면 누구냐.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추종 누가 한다? 국장하고 그죠? 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신고를 누가 받아요? 신고관청. 그러면 가격의 적정성. 실거래가인지 가격의 적정성을 누가 검증한다? 신고관청. 신고관청에서 가격을 신고받으면 가격의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도 보내주고 관할 세무서에도 보내줘요. 누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세무서에 통보합니까? 신고관청. 오케이.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과세 자료로 활용할 거고, 동그라미 3번.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매월 한 번 누구에게 보고한다?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요. 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일까요? 시도지사일까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국장에 보고하죠. 자, 밑에 신고하면 무엇을 준다? 신고관청은 신고 필증을 주는데, 필증 줄 때는 며칠 내에 준다? 지체 없이 교부한다. 자, 밑에 이제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해제 신고했는데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때 하는 것이 뭐다? 해제 신고. 확정되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요거 500입니다. 500에 같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며칠 내에 한다? 30일. 요거 하지 않으면 500이야 같으려. 깨졌다는 해제 신고도 며칠 내에 된다? 30일. 요거 하지 않으면 요것도 얼마? 500. 오케이. 자, 가격을 거짓말했다. 실거래가 아니라 거짓 신고했다.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면 그때는 500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취득한 가액의 몇 퍼센트?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가격은 취득 가액의 5% 과태료. 굉장히 세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해제 신고 자체 30일 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500.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동물 3번. 지체 없이 해제 신고 확인서 교부할 거고.
똥매기 4번 전자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약을 했고 해제도 전자 시스템 들어가서 해제하면 자동 신고 들어갔던 것이 자동으로 해제 신고됩니다. 그래서 해제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정정 신고 필정이 똥배 1번 뭐가 되었다? 잘못 기재. 잘못 기재돼서 나오면 고쳐주세요. 그것이 뭐다? 정정 신청. 정정 신청하면 지체 없이 이제 고쳐주는데 지체 없이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정정사항에서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지체 없이 고쳐질 수 있는 건 나중에 이거는 7, 8달 가서 외울지 말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전지, 소상전, 면종류, 백지지. 자, 넘어갑니다. 이거요. 오늘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상 필정이 잘못 나오면 고쳐주세요 하는 것을 변경신고라고 합니까? 정정신청이라고 합니까? 정정신청, 고쳐달라는 거. 정정신청.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메뉴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고쳐주세요. 그럼 며칠 내에 고쳐준다. 지체 없이 고쳐진 내용으로 다시 재발급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잘못 기재돼서 나온 게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매도 매수인이 변심해서 바꾼 거예요. 변심, 변경. 그러면 신고 필정을 바꿔주세요 하시면 돼요. 바꿔주세요 하면 동업의 2번 며칠 내에 바꿔준다.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변경할 수 있는 지체 없이 바꿔줄 수 있는 거 먼지, 면적, 지분, 쪼기, 조건기한 공동 매수인의 일부 변경, 다수 물건의 일부 변경되고요. 대금하고 날짜가 변경되었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신고 필정을 바꿔줘요.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7, 8달 가서 그때 가서 외울지 말지 판단하시면 이것도 10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공법이나 공세법 점수 조금만 나와도 안 외우셔도 되고 그쪽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되는데 외우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개념만 잡아 두십니다. 잘못 나오면 고쳐주세요. 정정신청. 매도 매수인 변심했다면 바꿔주세요. 변경신고. 오케이. 자, 밑에 제재는 100%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제재는 꼭 보시고 3천짜리 대지자, 조지자, 허허 요거 꼭 보시고 3천짜리 허위 신고, 허위 해제 신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자료 갖고 와라 불응 시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따르지 않는 거 꼭 보시고요. 500짜리도 꼭 보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고 거부하고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하고 매매 계약서 가져와라 했는데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그랬을 때 500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밑에 칸에 주택 임대차 있죠. 현황 신고, 임대차 현황 신고. 요거는요. 신고 위반일 때는 처벌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냐? 100만 원이에요.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임대차 현황 신고 배경 과태료. 그다음에 거짓말 가격을 거짓말했어요. 오늘 시험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가격 거짓말하면 얼마냐? 맨 밑에 줄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자, 오른쪽에 주택 임대차 신고. 요거는 그냥 개념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통령을 정하는 일정 지역,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보급의 보호를 받는 주택 임대차. 보호를 안 받는 일시 사용이거나 대기업이 세우던 거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가 않아. 보호되지 않는 것은 신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금액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대차 할 때만 전월세 신고하는 겁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얼마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 정도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358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358로 가보십니다. 자,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그죠? 이론 정리할 때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견뎌주시면 문제가 수월하게 술술 풀리면서, 그죠? 정리가 또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가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358 예상 문제. 그렇죠? 물론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는 예상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출 보셨잖아요. 그죠? 기출은 이제 기출 원문 그대로 본 거고, 그 기출에서 살짝 변형되거나 기출을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상 문제가 거의 구성되어 있고, 실제 시험에서 기출이 그대로 나오는 게 적으면 70%, 많으면 90%, 살짝 이런 식으로 돌려 나오는 것이 나머지 퍼센트지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혹시라도 출제인이 틀려라, 굳이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많으면 4문제, 보통 한 2문제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2문제, 3문제, 4문제,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틀려버려도 뭐 90점 나올 거니까, 90점, 95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욕심낼 필요는 없는데, 또 시험장에 또 실전에 가시면요, 기초가 탄탄하시고 그러면 그런 문제 또 맞추게 돼 있어요. 기본 이론 갖고 두드려 맞으면 또 다 맞아요. 아니면 3번이나 5번에 아침에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제 돌아가신 그 선영께서 꿈속에서 3이다 그러면 이제 그날 3은 다 정답이고, 그렇게 하면 100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자, 이것도 이제 기출을 토대로 한다는 거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25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골라라. 기억에 상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건축물 분양법에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 신고한다,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상가라는 말이 건축물 분양법이 상가 분양받는 거거든요. 상가 건물 분양 계약하게 되면 상가 건물 처음 보는데, 상가 건물도 건물이에요. 건물이니까 건물 공급 계약이니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나이스. 자, 니은에 도시개발법에 대한 부동산 공급 계약 신고를 하는 겁니다. 첫 분양받는 거 얼마에 분양받느냐. 자, 그다음 디귿에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 분양권, 토지 건물 분양권 매매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리얼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법에 따른 건축계획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이것도 매매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다 신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 옳은 것을 찾았어. 1번 중개 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 임목, 강업, 공량재단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XX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로지 토지하고 건물만 신고하는 거거든요. 토지, 건물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임목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아니, 과거재단 아니요. 공명은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X. 자, 2번.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한다. X. 30일 내에 신고하고,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 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물건이 소재하는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요. 개공이가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X겠죠. 이거는 이제 주택 임대차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든 질문인데, 모든 주택하면 틀려요. 임대차 보호부의 부호를 받는 주택이에요. 모든 주택 X예요. 또 60일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신고도 며칠 내에 신고가 되고요? 30일. 이거 30일입니다.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에 신고하셔야 되고, 위반 시는 100만 원 과태료. 자, 그래서 3번은 그냥 틀린 거예요. 자, 4번.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도 1인의 위임받은 자가 대리, 전자도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다. X, 전자는 대리할 수가 없다. 자, 5번.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500이야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오, 맞아요. 거짓 신고해 주시오 요구하거나 요조방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거짓 신고해 주시 3 아니면 거짓 신고해 주시오, 그럴 거니까 500이야 과태료 요구 조장 방조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장하고 방조 도와주고 조장 꼬드기고 요구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애인 잘못 만나면 인생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우스 설계하고 이럴 때 자기 옆에서 바람만 좀 잡아줘.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표현해봐. 어떻게 할까? 바람 좀 잡아달라니까.
그래갖고 막 범죄에 끌어들여가지고 요구하고 조장하고 방조. 같은 공부 깜빡합니다. 깜빡해요. 자, 뭔 얘기를 해? 자, 그래서 거짓 신고하는 것을 요구, 조장, 방조하면 다 똑같이 얼마가 된다? 500. 500이 같아요. 요조방. 요조방. 500. 남자방 아니고 요조방 500. 자, 저기 500이와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 5번. 5번 정답. 되시죠? 예.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27번 가보겠습니다. 27번. 자,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거든요. 오른쪽에 27번입니다. 개공이가 매매계약 체결하면 60일 내에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신고한다. X. 30일 내에 물건이 소지하는 신고관청. 자, 이번 또 나오네요. 요구, 조장, 방조하면 취득가액 5%의 과태료다. X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소공인은 또 나옵니다. 전자문서 대행할 수 있다. X. 전자는 대행할 수가 없다. 4번. 개공이가 주택 점유 계약을 중개한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정려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을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 신고하거든요. 무상 정려를 혹시 중개했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 4번 정답. 5번. 부동산 공급 계약 첫 분양받은 거요. 택지 분양받은 거. 분양가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다. X. 대상이다. 자, 밑에 28번. 28번입니다. 막 정답 보입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인꼬 부부 실제 없죠. 자리 받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은요? 5번이겠죠. 5번에 그렇죠.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 계약서 필요적 예상. 아이고 쉬워라. 자, 넘어갑니다. 29번. 네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자, 29번입니다. 쉬워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중개, 보수, 취득, 조세도 신고해야 한다. X. 얘들은 소속이 확인, 설명서 소속입니다. 취득, 조세, 중개, 보수는. 그래서 1번 X. 자, 2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공법상 이용자 그래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게 맞네요. 그죠? 이거 없다 해서 이게 맞는 거죠. 내부나 공법은 확인, 설명서 소속인데 신고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해서 2번이 정답 되겠어요. 맞은 거. 자, 3번. 개공이가 중개하면 거래 당사자하고 개공이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공이가 단독 신고합니다. 전문가가 따라서 하는 거고. 자, 4번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다. 무조건 X예요. 서명 또는 날인. 신고법에는 및 날인 자체가 없어.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공동 제출이다. X. 신고서 종이 쪼가리는 아무나 1인이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시 도지사가 부과한다. X. 신고 안 했다. 500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릴까요? 신고관청. 그렇죠. 신고 받아야 되는 신고관청에서 신고 못 받으면 과태료 때리겠죠. 신고관청. 시도지사 X. 자, 30번.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을 찾아라. 1번. 상가 전세권 설정일 때 60일에 신고한다. X. 전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개공이가 공동중개하면 개공이가 공동 명의로 신고해야 된다. 오, 맞는 말. 자, 디귿에 누구냐 잘 보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은 가격의 적정성 검토해서 결과를 세무서 통보한다. X.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에서 가격의 적정성 검토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국토부 장관은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부동산을 위탁한다. 구축은 누가 합니다? 국장. 그래서 리얼은 맞는 말이죠. 오. 자, 미음에 국토부 장관은 신고 의무자에게 보완명령할 수가 있고 불응 시 50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다 틀립니다. 자, 필요한 보완명령 때릴 수 있는 것은
국장이 아니라 신고관청. 신고받은 신고관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누락이 되어 있다 하면 다 있어서 와라. 보안명령 할 수도 있고, 예, 불허용 시에는 500이 아니라 조치명령 위반 3천이 3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가면 3천이 3천. 그래서 500 하면 X. 자, 그럼 옳은 걸 찾으세요. 정답은 4번 나오겠죠. 니은하고 리얼.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힘이 들어서 좀 쉴까요? 31분, 32분 두 개 있는데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시다. 그럼 쉬었다가 두 개 남았는데 그래도 여백에 연비 이제 두 개 쉬었다 합시다. 일단 10분만 쉬었다가 볼게요.